지난주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느끼는 게 사랑인지 중독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물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오랫동안 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악몽이었던 것에서 깨어나려는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 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마다 다르게 보였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모두 같은 주제의 변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던 결론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은 그들이 그것을 너무나 교묘하게, 너무나 서서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렸을 때쯤에는 이미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자신의 조각들을 잃어버린 후입니다. 제 상담실 의자에 앉았던 수많은 여성들처럼 그 여성도 자신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도 자신의 감정도 낯설어진 상태였습니다. 직관과의 연결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끊어진 나머지 그녀는 영구적인 혼란의 상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조종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종이라고 하면 뭔가 노골적이고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정서적으로 능숙한 조종자들은 기만의 예술가와 같습니다. 그들의 작품이 완성될 때쯤 당신은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임상에서 수없이 목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한 여성을 찾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강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여성을 찾습니다. 약한 사람은 줄 수 있는 정서적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마치 그들에게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여성을 감지하는 안테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능력, 마음으로 연결되는 능력,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취약해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일단 당신을 찾아내면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성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뇌 안에는 행복 화학물질이 넘쳐 흐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정받고 원해지고 이해받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특정한 전략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임상적으로 러브 보밍, 즉 사랑 폭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의 신경계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도파민과 옥시토신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 강렬한 방식으로 사랑받는 것에 말 그대로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가 그 수준에 완전히 적응했을 때, 그것이 필요해졌을 때, 바로 그때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끊임없던 온기가 산발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받아왔던 인정은 은근한 비판으로 변합니다. 정서적 가용성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이미 그 화학물질들의 조건화된 당신의 뇌는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다시 그 느낌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신경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상이 간헐적일 때, 즉 다음 사랑의 투여가 언제 올지 모를 때 뇌는 강박적이 됩니다. 이것은 슬롯머신이 그토록 중독성이 강한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존성 패턴이 확립되면 저는 현실 침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 당신의 인식, 당신의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상상하는 거야. 조금씩 당신 자신의 인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알기 위해 그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당신 주변의 고립의 그물을 조용히 짜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은 갈등을 만들고 다른 이들의 의도에 의구심을 심고 그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 자기 자신과의 연결뿐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은 정서적 고립무원이 되고 그가 유일한 항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 항구는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제가 정서적 공급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관심, 당신의 인정, 심지어 당신의 고통까지도 그것들은 그의 취약한 자아를 먹여 살리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조종 뒤에는 그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진정한 정체성이 없고 진정한 자존감이 없으며 혼자서는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빛이 필요한 감정적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빛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종당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연결에 대한 당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이용당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게 된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입니다. 그의 행동이 당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의 무능력과 모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그가 당신에게 갖고 있다고 믿었던 그 힘이 사실은 당신 자신의 힘이었음을, 당신이 그의 손에 맡겨놓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출구는 그를 바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 강하고 직관적인 여성, 그 자신과 다시 연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 당신의 현실이 그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관을, 감정을, 인식을 다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이, 게임 없이, 조종 없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다시 둘러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과정은 아플 수 있습니다. 찾았다고 믿었던 사랑이 한 번도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면해야 하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었던 환상을 놓아주고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이 회복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자신에 대한 깊은 자기연민과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경계 경보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반응을 재고 그의 기분을 예측하고 그가 필요한 것에 맞춰 적응해 왔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너무 오랫동안 최고 경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긴장을 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평온함의 느낌에 다시 익숙해져야 합니다. 모든 몸짓을, 모든 말을, 모든 침묵을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과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자신의 인식을 정당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임상에서 이런 관계를 겪은 여성들에게서 깊이 관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렬함과 친밀함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조종자들은 정서적 강렬함을 만드는 데 전문가입니다. 항상 아드레날린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끊임없는 드라마, 그 롤러코스터. 하지만 강렬함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조용하고 안전하며 일관됩니다. 존재하기 위해 위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을 검증하기 위해 고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친밀함은 일상 속에서, 단순한 순간들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느낌 속에서 쌓여갑니다. 이런 관계를 떠나면서 많은 여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계가 평온함을 위험의 신호로 해석하도록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경험에서 평온함은 폭풍 전야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치유됩니다. 시간과 함께, 인내와 함께 진정으로 안전한 관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당신의 신경계는 차분함 속에서 쉬는 것을 배웁니다. 예측 가능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을, 드라마 대신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웁니다. 회복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직관을 다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종자들은 당신이 본능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달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모든 것을 오해하고 당신의 직관이 틀렸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작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침묵당하고 무효화되고 의심받다 보니 듣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제 그 내면의 지혜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을 때 느끼는 위장의 긴장감, 설명하기 어려웠던 불편함, 뭔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던 내면의 목소리.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직관이 당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해방되는 것 중 하나는 다시 그 신호들을 신뢰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배울 때, 직관이야말로 항상 당신의 정서적 나침반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치유 중인 많은 여성들에게서 또 한 가지 자주 관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빨간 신호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조종자를 어떻게 감지하는지에 대한 안내서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그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요. 취약했던 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간성의 표현이고 사랑하는 능력의 표현이며 희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자질들은 약점이기는커녕 당신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경험으로부터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단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정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성장하고 빛나고 당신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을 공급원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당신을 작고 의존적이며 자신을 의심하게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당신의 꿈을 지지하며 당신의 우정을 격려합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취를 질투하고 당신의 프로젝트를 꺾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 것입니다. 깊이 새겨두세요. 당신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현실에 의문을 품게 하지 않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혼란이 아닌 평화를 주는 사랑을 덜 자신답게가 아니라 더 자신답게 느끼게 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 성숙한 사랑,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랑은 롤러코스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날아오를 수 있는 단단한 기반입니다. 두려움 없이 완전히 취약해질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버려질 두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임상에서 수없이 목격해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종종 아주 깊은 상처, 유년기로부터 온 패턴과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정서적 조종자들은 우리의 감정적 상처를 감지하고 이용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진 민감한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욕구와 버려짐이나 거절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건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상처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하면 그들은 정확히 원하는 곳에 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과정은 통합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무의식적인 패턴을 다루며 내면의 취약한 부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됐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느끼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고 모두에게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알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치유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이용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강한 감정적 면역 체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자기 인식과 치유의 작업을 완수한 여성들에게서 이후 완전히 다른 관계를 선택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조종자의 반대를 찾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한계와 욕구가 명확할 때 자연스럽게 비슷한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 회복 과정에서 발전시키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경계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단단한 경계가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건강한 경계. 죄책감 없이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긴 설명 없이 자신을 키워주지 않는 상황에서 멀어지는 법을 배웁니다. 정서적 에너지를 진정한 보물로서 보호하는 법을 배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독성적인 관계를 떠난 후 반대 극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신하고 완전히 닫혀버리며 마음 주위에 높은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건강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불신하거나 냉소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분별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초기 신호를 읽는 것을 배우고 직관을 신뢰하며 누군가가 진실하게 행동하는 때와 연기하는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왔건, 그 경험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성, 이미 깨어나기 시작한 여성, 그녀는 이것을 겪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얻은 모든 지혜, 그녀가 발전시킨 모든 강인함, 그녀가 도달한 모든 명료함, 그것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감적 함정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한 여성은 스스로를 치유할 뿐 아니라 아직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등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진짜인 것과 가짜인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관계에서 일관성, 정직함, 투명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반대편에 서게 될 때, 걸어온 모든 길을 돌아볼 때 놀라운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서 찾고 있던 힘이, 그에게서 기다리던 인정이, 그에게서 받고 싶었던 사랑이,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단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